그거 마스터님 다 드리려고 응. 드렸던 건데 어. 원순 마스터님이 착각하셔서 다 뿌리셨다고. 맞아요. 들으셨어요? 원순 마스터님께? 네. 네, 그럼 됐습니다. 일단 뭐 제가 선물할 거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네, 다른 분들이 받으시면서 의아해하셨다고. 그렇죠. 네, 저도 의아했어요. 그리고 나름 의미를 두고 만든 거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아까 네. 다 말씀드렸으니까 네. 요거 받으셨죠? 네. 마스터님도. 저 한 분 이쪽으로 오시겠어요? 네. 자 우리 김 선배님. 네. 음. 그러면 저는 너무 다 얘기 안 해주셔도 돼요. 다 없습니다. 저는 오늘까지 급하게 목차라도 만들어 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제가 후루룩 짜놓은 게 있었는데 예. 여기 오늘 와서 봤더니 네. 전혀 완전 잘못 생각하고 있었구나. 저는 회사에 일 나눌 때 그 업무를 이렇게 여기처럼 이제 대제목 그다음에 소분류하고 연도 분류하고 좀 더 세목으로 분류를 이렇게 해서 세목으로. 많이 했었었는데 여기는 바인더 하나에 스토리가 좀 담기는 정말 무기가 되게 있을 그러니까 정말 자료 보관용이 아니라 이건 내 무기가 되도록 쓸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기존의 회사에서 이미 구매해 놓은 바인더는 그렇게 서류철 보관용으로 쓰고 이렇게 무기용으로 오히려 저한테는 이 서브 바인더가 휴대를 할 수 있을 무기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회사 서브 바인더는 이미 기존에 저희가 회사 소개서가 제가 만들어 놓은 게 있어서 그걸 넣으면 될 것 같았는데 거기에 추가로 이제 회사 계좌번호 아까 좋은 말씀 주셔서 그걸 더 추가하고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직무 서브 바인더에서 저희 회사는 크게 세 가지 업무 영역이 있습니다. 인재 양성 프로젝트, 항공문화 대중화 프로젝트, 그러니까 원래 항공시설 운영 프로젝트라고 부르는 세 가지 프로젝트로 저희는 회사 업무를 진행을 했었는데요. 그것들을 직무 서브 바인더의 큰 제목으로 집어넣고 거기 안에다가 또 세부 제목을 집어넣어서 각각의 업무가 있으니까 그리고 각각의 업무를 소개하는 내용들이 다 따로 있어요. 그래서 직무 서브 바인더는 오히려 회사 서브 바인더에서 좀 더 상세 설명용으로 저는 쓰면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고객 서브 바인더에서는 저는 사실 B2G를 주로 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네. 고객이 없다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아까 저는 되게 무릎 쳤었어요. 소개해달라고 얘기를 하면 되지 않냐, 소개해달라고 얘기한 적이 있냐. 사실 그렇거든요. 저희도 학교가 학교끼리 소개해줄 수 있거든요. 근데 자연히 여태까지는 먼저 알아서 어떻게든 먼저 알아서 연락을 주셨어서 그게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근데 코로나가 끝나면서 저희도 조금 더 본격적으로 회사도 홍보하고 했었어야 되는데 좀 많이 주춤했던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고객 서브 바인더를 외부, 내부로 두 개로 구분하고 외부에서는 학교나 뭐 청소년 센터 그 다음에 저희가 국가기관들 그래서 아예 여태까지 했었던 계약서 자체가 이렇게 있고 하면은 각 고객별로 좀 분석도 좀 하고 오히려 그 분석한 거를 다른 학교 선생님들 담당자님들 만나게 되면 좀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고객 관리 서브 바인더로 만들면 좋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내부 고객 관리는 저희는 부서별로 내부 직원 구분하고 저희가 아까 자랑하긴 했는데 제가 요걸 하면서 원래는 이름이 없던 소모임들이었는데 이름을 짓자 라고 얘기해서 이름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등산 소모임이 있는데 등산. 네, 앞산보다 뒷산이라고 해서 저희는 주로 안 유명한 산 다니는 걸 좋아하고요. 자전거 타기 소모임이 있는데 앞바퀴 뒷바퀴라고 해서 선두 서는 사람이 오늘의 앞바퀴예요. 예? 선두 서는 사람이 오늘 앞바퀴 역할을 맡고 있는데 그래서 앞바퀴 뒷바퀴 있고요. 제가 이거 코치 과정하고 바로 그 다음 주에 그때 어쩌다 도구 책 여러 권 구매해서 바로 독서 모임 했었거든요.
그때 이제 이름을 짓자라고 얘기했는데 이제 앞뒤로 다들 연결이 되다 보니 또 독서 모임은 제가 이끌어야 되니까 이름을 하나 지었습니다. 저 CNK 나비 하겠다고 했는데 무슨? CNK 나비 CNK? 네 회사 이름 소개를 아직 안 했네요. 크리에이티브 앤 노하우라고 원래는 차경님 앤 김태웅이었는데 잠깐만. 크리에이티브 앤 노하우라고 얼추 이름을 붙여서 저희 직원들은 다 크리에이티브 앤 노하우로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에어로, 그러니까 항공 관련된 컨텐츠를 우리만의 창의적이고 우리만의 노하우로 이제 풀어내보겠다라고 이름을 지은 회사입니다. 해서 저희 독서 모임은 이름을 정했습니다. 앞장 뒷장 사이. 앞뒤가 그거 하나 컨셉 좋은데? 아, 정말요? 음. 해서 저희는 앞장과 뒷장 사이에 그 뜻을 한번 헤아려보자 그런 의미를 가져봤습니다. 근데 저희가 점점 직원들이 퇴사하는 숫자가 있는데 채용이 안 돼요. 얼마 전에 최종적으로 채용을 포기하고 그냥 그 일 내가 하기로 했던 일이 바로 또 얼마 전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러다가는 각 모임마다 이제 두세 명씩밖에 없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는데 뭐 우리는 앞뒤로 되었으니까 2명 이상 되면 소모임이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과 서브 바인더에서는 저는 실적 수익표 여기 적혀 있긴 한데 올해부터는 하락하는 추세라 넣기가 조금 작년 거까지는 계속 성장 추세인데 작년 거까지만 넣고 올해 걸 안 넣자면 마치 거짓말하는 느낌이 들기는 해요. 그래서 원래 올해까지 제가 뭐 어떤 발표든 작년 거까지 결산으로만 이야기를 하니까 다 얘기는 하고 있긴 합니다만 일단 이 바인더는 제 거니까 저한테 거짓말이 안 되는 그런 실적과 수익표를 넣을까 말까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MOU가 되게 많이 되어 있어서 MOU를 성과 서브 바인더에 넣으면 좋을 것 같고 저희 회사가 상 받은 것들이 좀 있습니다. 아무래도 교육 사업이 돈은 안 되다 보니 상을 좀 주세요. 그래서 상 받은 것들, 그 다음에 언론 보도 자료들이 좀 있어요. 그런 것들 좀 모아놓고 저희는 초등학교 학생들 수업이 많다 보니까 친구들이 손편지 써준 것들이 좀 있어요. 아마 선생님이 시키셨겠지만 저희는 그것들을 다 소중하게 간직하고 있어서 그런 거 몇 개 넣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프로젝트로는 저희가 지금 기획하고 있는 청소년 캠프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저희끼리 저도 요거 하면서 다양한 아이디어들을 툭툭 던져보고 있는데 말씀드려도 될까요? 어떤지 왜 우리 학교 다닐 때 수련회 가본 적 있잖아요. 가면은 보통 2박 3일 수련회 가요. 첫날 가가지고 교관 선생님이 가방 검사하고 뭐라 하고 좀 뭐 그런 활동들 교관 선생님이랑 같이 활동하다가 둘째 날 뭐 루지 이런 거 타요. 뭔지 아시죠? 썰매 같은 거 그런 거 좀 타다가 저녁에 축제하고 엄마 생각하면서 눈물 좀 흘리다가 다음날 밥 먹고 행복하게 집으로 가는 프로그램 중에서 저희는 둘째 날에 좀 포인트 잡아봤습니다. 루지 이런 거 타는 것보다 저희는 지역에 예를 들어서 진주시, 뭐 밀양 요즘 이슈가 있지만 뭐 밀양시랑 또 제가 같이 일했던 적이 있고 아산시 이렇게 같이 일했던 지역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각 지역별로 특색 있는 직업군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진도군이랑도 이야기를 많이 했었었는데 진도에는 전복 이런 거 되게 특이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진도로 수련회 갈 수도 있잖아요. 거기 수련 시설도 되게 좋거든요. 진도 가면 거기 일반적인 직업군도 있지만 진도군과 관련된 직업군의 직업 멘토링하는 시간을 가지는 거죠. 하루 종일 우리 친구들은 뭐 목걸이나 그 도장 찍을 수 있는 그런 표 들고 자기가 관심 있는 직업군의 현직 직업, 그 직업을 갖고 계신 분들을 만나는 시간을 가지는 거죠. 한 학교에서 오면 한 300~400명? 요즘은 뭐 200~300명 이렇게 오거든요. 그렇게 오면 친구들이 자기가 원하는 자기들끼리 좀 만들어서 여러 사람들을 만나러 다니는 거죠. 만나러 다니는데 위험하게 딴 데 가는 게 아니라 우리 수련시설 한 군데 들리면
거기 안에 이제 각 강의장이 여러 군데들이 있어요. 각 강의장마다 자기들이 지도 보면서 찾아다니면서 거기 시간마다 각 직업별로 예를 들어서 이제 전복 그 양식하는 사장님이 오셨어요. 거기 협회장님이 오셨으면 전복 양식이 뭔지 설명해 주시고 이 직업하면 돈 얼마나 벌 수 있는지 그렇게 하는 수련 프로그램을 그 저희가 아는 이제 수련 시설들이 있어요. 뭐 용평 수련원 거기 이제 리조트죠. 뭐 그런 데들 이제 제안을 해보는 거죠. 그런 프로그램을 지금 계획을 하고 있고 그 계획을 한 프로젝트들을 여기다가 넣고자 합니다. 그리고 TF 관련 자료로 저희가 SNS나 쇼핑몰을 부수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게 있어서 작게 여기다가 추가를 하면 좋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R&D 서브 바인더에서는 저희가 실제로 창업기술진흥원에서 같이 하고 있는 국가 지원 R&D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사업을 집어넣고 이것과 관련해서 특허 2건을 함께 출원하려고 지금 같이 변리사 만나고 있거든요. 그 내용 3개가 들어가면 좋을 것 같다 생각이 들었고 스크랩 자료에서는 저희 뭐 코딩과 관련된 기사들, 청소년 교육 프로그램과 관련된 긍정적인 기사들을 좀 보여줄 수 있는 걸 넣겠다 생각했고 제 업무는 주로 부서별로 직원들별로 업무 피드백을 해주는 거라 저는 제가 하는 내용들을 제 업무로 이렇게 적어놔요. 그래서 그것들을 업무 일주로 넣겠다 정도 적어놨습니다. 사실 여태까지는 한 거 없고 말빨로 지금 쭉 말씀드렸는데 좋은 말씀 주시면 적극적으로 필기하겠습니다. 경민 선배님이야말로 시각화된 자료가 있어야 되는 직종이에요. 네. 너무 전문 쪽이니까. 그리고 이제 경민 선배님이 워낙에 표현을 잘하시니까 말씀을 많이 잘하시는 편이니까 어찌 보면 바인더를 덜 활용할 확률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면 내가 이런 게 좀 잘 안 되면 얘를 좀 활용을 하고 싶고 할 수가 있는데 나는 이거 없어도 사실은 너무 이게 표현이 잘 돼. 그러니까 저도 강의를 하는 입장에서 말로 해도 어느 정도 막 그게 된다고 생각이 드는 순간부터 여기에 대해서 별로 활용을 잘 안 하게 되는 상황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좀 뜬금없는 소리인데 표현하는 거를 조금 줄이는 게 선배님한테는 엄청 중요한 R&D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워낙 감수성도 있으시고 표현력이 좋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가지고 있는 게 많다 보면 그걸 좀 많이 알려주고 싶고 표현하고 싶은 그런 게 있잖아요. 경험치도 워낙 많으시고 그래서 그거가 선행되지 않으면 사실은 바인더에 녹여내는 게 왜냐면 선배님 너무 많은 것들이 있는 상태에서 그걸 다 녹여내기도 그렇고 뭘 해야 될지가 좀 어렵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조금 엉뚱한 방향일 수 있는데 말 안 하고도 얘를 가지고 할 수 있는 거가 뭔지에 대해서 좀 매칭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사실 말씀하신 부분들은 거의 다 선배님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나 하고 있는 것들을 표현해 주셨는데 사실은 그렇게 되다 보면 어려운 내용이었던 게 더 어려워졌어요. 그럼 반대로 선배님이 지금 이제 어찌 보면 회사에 대해서도 좀 여러 가지를 고민해야 되는 상태잖아요. 네. 맞죠? 그래서 그 생각이나 그런 패턴들이 자꾸 이렇게 저는 보이게 만들어 놓고 좀 판단을 하는 거, 뭘 줄여야 되고 뭘 바꿔야 되고가 아니고 그냥 좀 그런 것들이 서바인더 됐든 메인 바인더의 양식지들이 쭉쭉쭉 나와가지고 걔들을 보면서 자꾸 좀 뭔가를 개선하고 수정을 해가시면 좀 어떨까라는 생각이 저는 개인적으로 좀 들어요. 그러니까 다른 선배님들하고는 좀 달라요. 좀 다르게 해도 되나요? 제 거긴 한데 그래도 저는 그때 되게 좋았거든요. 수료하려고 1000점 받으려고 하지 말고 네.
한 800점 받으려고 해라. 아니, 800점 커트라인. 800점 받으려고 했으면 좋겠고 아, 네, 알겠습니다. 한 900점 800점만 넘으면 된다. 음. 그때 약간 좀 마음이 편안해지는 걸 느꼈었거든요. 네. 그래서 일단 제 거에 맞추는 거는 좀 나중에 하고 여기 800점 통과하는 거에 좀 집중하자. 저는 선배님은 시간을 좀 많이 두고 하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게 제 얘기가 어떻게 들리는지 모르겠는데 이 과정에서 누군가는 더 해야 되는 사람이 있어요. 더 해야 되고 꼭 해야 되는 사람. 근데 경윤 선배님은 더하고 곱하기도 필요하겠지만 그 전에 빼기가 선행이 돼야 되는 성향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조금 덜 이게 정리가 돼도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고 대신에 이번 이 시간 속에서 그게 정리가 안 돼버리면 더 마이너스가 커질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좀 들어요. 맞아요. 그래서 조금 더 차라리 이제 분홍색과 주황색보다는 특히나 보라색이나 녹색에 대한 거를 바인드에 조금 더 녹여내는 시간이 되면 좀 좋지 않을까. 보라색 한 개도 없어요. 초록색은 조금 있을 거예요. 보험증권 모으기 한 개 만들었어요. 오, 그거 만드시면 좋잖아요. 아니 제목. 그 선배님 그 바인더 서바인더 만들 때 제가 그때 시간 관계상 그 얘기를 못 드렸는데 그 구두로 드렸어요. 지금 상훈 선배 같은 경우에는 사전 업무 미래형 바인더 좀 만들어 주셔야 돼요. 앞으로 뭐 가업 승계가 됐든 선배님이 CEO로서 가야 될 방향들을 잘 그려야 돼. 그리고 윤미 선배님 같은 경우에는 어찌 보면 현재형 바인더를 잘 만드셔야 돼요. 내가 하고 있는 지금 현재 업무들을 좀 잘 정리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 경임 선배나 선영 선배님은 조금 좀 믹스 개념으로 여러 가지 다 해야 되는데 좀 경임 선배님은 제가 봤을 때는 과거형 바인더를 좀 만들어 봤으면 좋겠어요. 그 사람이 성장하는 5가지 기억나세요? 5위가 교육을 받을 때, 4위가 가르칠 때. 사실 가르치는 게 엄청 효과적인 방법인데도 4위밖에 안 돼요. 3위가 뭐였어요? 지금 선배님 하셔야 되는 거예요. 3위가 일단 2위는 도전적인 프로젝트를 수행했을 때, 1위가 문제를 해결했을 때. 그럼 3위는 뭐냐? 뜬금없이 3위가 중요해져 버렸다. 네? 3위는 뭘까요? 제가 볼 때 차경임 선배님을 위한 3위라고 생각하거든요. 뺄 때 자기 관리. 키워드로 말씀드릴게요. 성과, 정리, 인정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가진 성과를 잘 정리해서 누군가로부터 인정을 받을 때 사람이 엄청 많이 성장한다는 거죠. 그러면 경훈 선배님은 지금 과거의 최애가 아니고요. 그 해왔던 수많은 경험치나 그런 결과들을 그거 정리하는데 차라리 더 집중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안에서 현재를 정확하게 한번 직시하셨으면 좋겠어요. 진짜 지나가는 것도 있을 거고 아직도 하고 있는데 가면 갈수록 세대되는 게 있을 거고 그리고 얘는 아직은 작지만 요거는 키워갈 수 있거나 뭔가 비전적인 게 있을 거고 그러니까 그간에 해왔던 것들을 조금 더 한번 보이게 만들어보는 그런 게 만약 서바이벌을 만든다면 선행되면 좋지 않을까. 그것과 더불어서 선배님의 어떤 마음의 환기라든지 일 열심히 하는 사람들을 단순하게 생각하면 100m 달리기 하고 있는 거죠. 성과는 나겠죠. 속도도 나고. 근데 그런 사람들은 절대 옆을 못 봐요. 어찌 보면 경희 선배님 지금 잠시 멈춘 게 아니고 전 잠시 더 잘 뛰기 위해서 걷고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하고 걸어야 될 때라고 생각하고. 근데 더 진짜 제대로 하려면 걸음도 멈추고 잠깐 눕든지 아니면 진짜 잠깐
서서 뒤돌아 보든지 좀 그런 시간이 없으면 이제까지는 지금의 이 방향이 맞다고 생각하고 엄청나게 열심히 달렸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게 맞으면 가도 되겠죠. 근데 제가 그냥 현재까지 뭐 오랜 시간은 아니어도 선배님하고 이런 상황들을 생각해 보면 자칫 또 만약에 그 왔던 길이 괜찮은 길이었다면 상관이 없는데 만약에 그걸 조금 수정해야 되거나 하는 시간이라면 이 시간이 너무 중요한 시간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희는 내부적으로 직원을 더 뽑지 않기로 제가 확정했을 때 내부적으로 회의를 했습니다. 사무실에 있는 거 다 갖다 버리고 다시 구조부터 다 바꾸기로 얘기를 나눴었거든요. 그러니까 직원 한 명의 역할이 굉장히 큰 역할이었고 그 회계 담당하는 직원을 뽑으려고 했더니 제가 생각한 것보다 돈을 너무 많이 부르던가 아니면 업무 능력이 안 되는 사람들이 먼저 부러오던가 그래서 도저히 뽑을 수가 없겠더라고요. 네. 제 눈이 바뀐 건지 뭐 도저히 뽑을 수가 없어서 그걸 제가 하기로 한 순간 공간이 그만큼 남게 되면서 이참에 싹 다 바꿔보자라고 해서 저희는 지금 내부적으로는 미래를 좀 보자라고 하고 있는데 이 시점에서 과거를 한번 점검하는 것도 되게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하나 책을 꼭 추천드리고 싶어요. 무인양품의 90%가 구조다라는 책이 있거든요. 혹시라도 뭐 오해 안 하셨으면 좋겠는 게 그 무인양품이 우리가 알기로는 지금 엄청 글로벌한 대단한 기업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거의 바닥을 찍었을 때 있었어요. 그때 이제 새롭게 부임한 대표가 제일 먼저 했던 작업이 구조화 작업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완전 새 틀을 만들어낸 개념이고 그때 무지그램이라는 프로그램을 만들었어요. 하나의 매뉴얼을 만든 건데 500페이지 정도 되는 무지그램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저도 지금 새롭게 해보고 싶은 작업이 뭐냐면 그게 독서였으면 좋겠는데 독서랑 지금 하고 있는 건강 사업을 PM 그램 개념의 이런 걸 만들려고 해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가지고 있던 5년의 경험과 생각을 정말 바인드에 그냥 교과서처럼 녹여내 버리는 그걸 지금 해보려고 하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저는 경영 선배님 지금 해왔던 그 분야의 그쪽 전문적인 지식들은 잘 문서화돼야 한다고 생각해요. 예, 그걸 뭐 어떻게 바꾸고 이런 거는 하시면 되는 거고 기존에 해왔던 걸 다 버리더라도 버리거나 태우면 안 되는 그런 것들을 조금 좀 교보제 개념으로 좀 만든다 생각해야 되나? 그래서 여튼 향후를 위해서라도 지금까지 해왔던 것들을 좀 제대로 한번 정리해 볼 수 있는 그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선배님은 조금 저하고 미팅을 몇 번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너무 좋죠. 순차적으로 가야 되지 한 번에 정리할 수 있는 캐파가 또 다르니까 좀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고 유미 선배 지금 시간이 많이 여유는 없죠? 3시까지는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많이 없으니까 일단 서바이너를 왜냐면 가져왔는 거를 얘기를 안 해버리면 안 되니까 그래서 뭐 아니 뭐 상관없으니까 그냥 껍데기라도 보여주면서 저기 뭐지? 네. 그러니까 아까 뭐가 잘못된지 몰랐는데 뭐가 잘못된지 몰랐어. 아니 저 이거 원선 마스터님이 주셨던 저도 거 원성 마스터님이 이거 주셨었는데 제가 원섭을 족치겠습니다. 아니 제가 잘못 저기 한 것 같아. 옛날 되게 세네카가 완전 두 옛날 종류가 두 종류가 있어요. 있어요. 정리력 세네카가 있고 있고 일반 세네카는 있는데 맞아요. 일반 세네카로 어. 장미력으로 뽑아야 되는데 그럼 바꾸면 되니까. 되게 일찍 그러니까 글자체 바꾸셨네요. 자 잠깐만요. 이건 중요한 포인트인데 글자체를 바꿔도 전혀 상관은 없어요. 근데 저는 글자체를 바꾸는 거는 둘째치고 뭘 건드리지 않았으면 좋겠냐면 글자체를 여러 개 쓰는 건 저는 별로 안 했으면 좋겠어요. 어떤 거는 막 무슨 물랑루즈체 하고 어떤 거는 고딩체 하지 말고 어떤 글자체로도 저는 통일성 있게 하시기를 좀 추천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나중에 뭐 1, 2년 써가지고 하면 아예 글자체를 또 바꿔서 하든지. 근데 어떤 분들은 예쁘다고 막 이랬다가 저랬다 하는데 그게 나중에는 결국에 통일성이 무너져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글자체 하는 건 상관이 없는데 글자체 여러 종은 안 쓰시기를 추천드려요.
이해되시죠? 네. 네. 그래서 지금 선배님 이거 보여줘 보세요, 세네카. 유전. 네.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저 글 자체가 가독 자체가 조금 약해. 가독 자체가 맑은 고딕. 맑은 고데기이기도 하고 크기 폰트도 조금 더 체크하시고 진하게 하시고 하고 제목이 정말 손 가는 제목이잖아요. 월간 계획표, 주간 계획표. 저는 윤미 선배님은 조금 다른 판인 게 제가 이걸 가져오라는 이유가 있어요. 디자인이고 제안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윤미 선배님은 감성을 좀 담아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월간 계획표면 매달 한번 나를 돌아보는 시간 월간 계획표. 내 시간의 벽돌을 쌓아 올린다 주간 계획표. 난 한 1년에 한번 이거 없이는 시작하지 않는다 연간 계획표. 넌 어디로 갈 거니 사명선 업무.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부러 모든 사람한테 이런 얘기는 안 하고 싶은데 선배님은 그 감성을 좀 키우셔야 돼. 왜냐면 이제 결국에 설계사분들이 제일 잘해야 되는 게 저는 감성 터치라고 생각하거든요. 요거 적어 놓으세요. 티칭과 코칭 이전에 해야 되는 게 뭔지 아세요? 티칭과 코칭 이전에 공감. 그걸 영어로 터칭. 이렇게 때리는 거 말고. 그래서 저는 세네카로 터칭이 가능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너무 우리 상원 선배님도 워낙에 좀 이성이 좀 있죠. 감성보다. 똑같아요. 똑같나? 네. 근데 내가 봤을 때는 없거든요 좀. 왜냐면 유나 씨라고 아내분이 감성이 엄청 있어요. 센스도 있고. 그러니까 내 부족한 걸 이 도구를 잘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말로 감성을 하는 거는 쉽지 않을 건데 얘는 조금만 해놓으면 얘가 내 대신에 말을 하는 거예요. 자료들도 너무 텍스트만 들어가지 마세요. 그러니까 흑백으로 해도 되는데 그 흑백이 가독이 안 되는 흑백은 의미가 없어요. 진한 흑백을 하셔야 돼. 그러니까 그럼 이래 와서 이제 프린터가 안 좋아서 그럼 프린터는 무조건 바꿔야 돼요. 저는 프린터를 바꿔라는 얘기를 하고 싶지는 않은데 내 가독성이 중요한 자료를 출력해야 되는 업무인 사람이 프린터기가 안 좋으면 그건 그게 R&D 해야 되는 역량인 거죠. 왜 보면 하고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게 R&D예요. 그럼 또 뭘 건드릴 수 있는지 아세요? 선배 이거 꼭 하셔야 돼요. 아까 저 선배님한테 보이스 육성 얘기했죠. 보이스 육성은 사실은 지금 정도도 나쁘지 않아요. 왜? 선배님 강의한 사람이 아니고 1대1 상담하는 사람이잖아. 그러면 그거에 플러스 알파가 되면 좋은 포인트가 있어요. 저는 캘리그래피 제대로 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증권에 한 장 필사 느낌으로 정성스럽게 정성체로 딱 써가지고 한지에다 적을 것 같아요. 한지. 제가 옛날에 제 보험 설계사 상담하는 양식지도 잘 만들었었거든요. 제 얼굴 전면을 딱 했어요. 흑백으로. 계약은 잘 안 돼. 그럼 무조건 좋은 건 아닌데 저는 우편 편지지도 제거 만들었었어요. 인간미 넘치는 설계사가 제 옛날에 호주 갔을 때 사진을 편지 봉투 배경으로 1000장인가 5000장 단위로 한 15만원, 20만원이면 사거든요. 그럼 저는 그 편지에 증권 보내든지 고객들한테 보낼 때도 교보생명 이거보다는 저라는 브랜드를 편지지하고 편지 봉투로 해가 보냈어요. 이거 다시 해봐야 되겠다. 어쩌다 도구 하나 해가지고 편지 봉투 하면 이 완전 인식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아니면요 내용은 텍스트로 쳐도 돼. 왜? 우편 그 사람 이름만 부펜으로 쳐도 느낌 완전 달라요. 근데 우리 보통 빠르게 한답시고 엑셀에다가 해가지고 자동 출력해버리잖아요. 하나도 안 감성적인 거지. 이해되시죠? 하고 만약에 고객들한테 톡을 보내거나 할 때도 가급적 텍스트보다 책을 읽었는 걸 사진 찍어서 보내든 이렇게 뭔가 여백에 정리하는 걸 사진 찍어 보내든 그러니까 감성과 캘리 이런 것들을 R&D를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서바이드도 똑같아. 서바이드 제목도 어찌 보면 캘리그라피 채든 좀 이제 유려한 거 있잖아. 너무 고딕 느낌 말고 아니면 반대로 정확한 팩트를 얘기해줘야 되는 나는 보험 설계사다 생각하면 완전 진짜 정직한 글자체로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그 글자체나 폰트나
하고 여백 조정하고 이런 거 있잖아요. 어떤 분들 보면 막 왼쪽으로 기울어 있고 막 그렇잖아요. 글자가 옆으로 좀 가까이 이렇게 서 있는 거 있잖아요. 중간에 안 오고 그런 것도 억지로 신경 써야 되거든요, 사실은. 요거 줘보세요. 마케팅. 그러니까 요런 느낌 정도. 너무 꽉 차지도 않았지만 가독 쫙 되잖아요. 선배님 같이 이렇게 한번 대봐요. 네. 아니 아니 이렇게 같이 대봐. 아이고. 같이 대봐. 네. 네, 확실히 차이가 많이 나요. 건들지 않고 그냥. 그러니까 네. 저는요 늘 말씀드리지만 뭔가 너무 화려한 걸 추천드리고 싶은 게 아니고 가장 중요한 게 잘 좀 됐으면 좋겠는 거예요. 저기 막 이미지 들어가고 글자 너무 휘날리고 하면 본질이 안 보여요. 이해되시죠? 네. 자, 안에 내용 간단하게 그냥 한번 제가 뭐지? 이거를 2018년도 12월부터 바인더 이거를 슬립 바인더를 썼더라고요. 오. 이번에 이제 정리를 그냥 여기에 그냥 주간 계획표 이렇게 글 써가지고 했었는데 이번에 바꿨거든요. 근데 이게 항상 쓰던 건 아니어가지고 처음부터 이렇게 막 열심히 쓰진 않았고 막뭐 하다가 말다가 막 그래도 네, 이렇게 없고 그리고 예전에 제가 부동산을 했었어가지고 그때는 그냥 이렇게 한 페이지씩 1강 계획표로도 썼고 네, 부동산을 했다는 게 중개사를 네. 했다는 거죠. 네 맞아요. 그냥 하다 안 하다 결국에는 이제 다시 돌아오면서 프로 과정 다시 듣고 코치 과정 이렇게 하게 된 거고 근데 이제 월간 계획표는 예전 게 없더라고요. 예전부터 월간은 잘 안 보고 주간만 하는 네, 그렇게 투두리스트만 지우는 그런 식으로 네, 많이 했어가지고 월간은 21년 10월부터밖에 없어서 네, 이것도 이제 하다 말다 해서 이제 색칠이 없을 때도 많았는데 네, 이런 식으로 했고 그리고 이거는 그냥 가벼워서 갖고 왔습니다. 야, 말을 해도 가벼워서 가져왔다는 게 말이 돼. 네, 허리가 너무 아파가지고 무릎이랑 네 이거는 지금 쓴 게 없어가지고 이거 핸드북이랑 네 이거는 가벼워서 가져왔습니다. 명언일세. 주간이랑 월간은 꼭 따로 해야 되나요? 상관은 없는데 저는 따로 하길 추천드려요. 왜 그러냐면 얘들은 계속 쌓여갈 애들이잖아요. 네. 나중에 구분하는 것보다 처음부터 하고 주간을 잘 한번 생각해 보시면 지금 하는 건 2, 3개월밖에 안 돼. 근데 1년치 빈 용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자체만으로도 꽤 용량이 되니까 저는 월간은 연월간으로 연결하기를 추천드리고 연간 또 따로 해버리면 죽을 때까지 한 10장도 못 채우거든요. 그 마스터는 예전에 월간 계획표 그거 혹시 오셨나요? 여기 있어요. 아 그때 못 오셨었지? 여기 연월간을 저는 그러니까 주간 외에는 저는 이렇게 연결을 했거든요. 네 이렇게 해주셨더라고요. 근데 코치님들 하는 것까지 그냥 네. 자 일단 상훈 선배님. 네. 뭐 메인 바인더를 좀 설명해주고 그다음 서브 바인더 활용하고 있는 것 지금 이제 실질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부분들 네. 조금만 짧게 왜냐하면 일단 윤미 선배님 가시고 여유있게 우리끼리 더 얘기하더라도 네. 두 분 얘기를 조금이라도 좀 들었으면 좋겠거든요. 메인 바인더는 제가 활용을 하다가요. 네. 고객한테 제공을 하려고 지금 세팅을 하고 있어요. 이걸 활용을 하려고 하다가 고객한테 아예 제공을 하려고 제공한다는 서브 게 바인더를 만들어서 고객한테 제공을 하려고 지금 세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직원들이 가지고 있는 바인더랑 네. 직원들이 가지고 있는 바인더에는 이제 금액적인 부분까지 다 써져 있는 거고 고객한테 제공하는 바인더는 그거 빠지고. 네 그것만 빠지고서 어느 정도 이제 세팅을 해서 제공을 할 오 예정이에요. 엄청 좋은 아이디어다. 네, 그래서 이게 바인더를 저희가 대부분 기름쟁이들이라고 하는데 에? 기름이 많이 묻는 업이에요. 업 자체가. 바인더 업이? 아니 저희 아 선배님 업이 저희 깜짝이야. 그래서 강 대표님. 그래서 이 종이가 이제 기름이 많이 묻으면은 이게 안 되다 보니까 기름을 묻을 일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거를 들고 다닐 수가 사실 없어요. 사실.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대부분이 고품들을 우리 이제 선배님들 보시면서 얘기하면 네, 좋아요. 고품들을 수거해 와서 장갑을 끼고 하지만 기름이 많이 묻거나 아니면은
이제 지저분하게 많이 묻어서 저도 이걸 많이 들고 다녔었었는데 음. 보여주려고 할 때 보면 손이 지저분하니까 제가 이거 못 만지겠더라고요. 그렇지, 그렇지. 이걸 또 세팅해야 되니까 어려워서 그래서 요즘에는 그냥 요것만 들고 다녀요. 가벼워서 쓰는 거 아니죠? 네, 가벼워서도 있지만 예전에 이러고 그냥 들고 다녔어요. 그치, 그치. 맨날 들고 다니는데 왜냐면 이러면서 그냥 보여줬거든요. 뭐 자료들 뭐 회사 소개서나 이런거나 뭐 등록증이나 이런 거 다 있어서 만들어서 보여주긴 했는데 이게 너무 좀 어렵겠다, 직원들한테도 어렵겠다 맞아요. 싶어서 복제가 어려운 것도 있죠. 네, 그래서 그냥 회사 차량들마다 바인더를 세팅을 해서 넣어놓고 그래서 고객들이 뭐 물어보면은 금액적인 걸 물어보는 게 많거든요. 저도 가장 스크랩에서 해놓은 게 이게 종류라던가 금액이라던가 이런 걸 스크랩을 해놨었어요. 그치. 자주 물어보는 것들. 그렇지. 그래서 이게 단가표인데 단가표를 그냥 스크랩해놔서 물어볼 때마다 스크랩에서 이렇게 펼쳐서 이렇게 이거 얼마다 이렇게 알려주고. 근데 고객들이 항상 물어보는 관점이다 보니까 근데 이거를 들고 다니려고 해보았지만 쉽지가 않더라고요. 묻을까봐. 그래서 좀 그냥 일반적인 세팅으로 해놓고 그 직원들이 쓸 수 있는 바인더는 다 코팅을 할 예정이에요. 코팅을 해놓으면 묻어도 그냥 뭐 닦으면 되니까. 그래서 그렇게 좀 세팅을 할 예정이고요. 메인 바인더는 제가 이번에 하려고 했던 게 회사가 이제 커지고 있어요. 전년도 비해 그래도 매출 성장이 40%가 있어서 이거를 성과로 잡고 이제 지금 하려고 하는 거는 시스템이 많이 없다 보니까 회사가 돌아가는 거는 시스템적으로 돌아가는데 철학이라던가 이런 것들에 대한 거를 지금 다 제가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직원이 2명이 채용이 되는데 그 2명 채용한 직원들한테도 신입사원 교육이라던가 이런 거를 제가 다 간단하게만 만들어서 일단 알려줬어요. 뭐 지금 철학이라던가 철학적인 부분으로 뭐 핵심 가치, 사명 이런 것들은 다 만들었는데 이거를 조금씩 수정해 나가는 과정이고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PPT로 다 짜서 이번 달에 좀 세팅을 할 예정이고요. 메인 바인더는 그래서 쓰려고 하지만 이게 좀 쓰기가 어려운 구조다 보니까 완전 다른 관점의 좀 애로사항이 있었네요. 네, 종이다 보니까 너무 이게 들고 다니기가 관리 자체가 그러니까. 힘들겠다. 네. 그래서 이것만 들고 다니면서 가벼워서 그런 거 아니죠? 네. 그래서 많이 여기다 쓰는 편이에요. 오케이, 저는 오케이. 이 투두 노트를 항상 끼거든요. 처음에 일주일째 볼 때는 그냥 먼저는 안 껴놔요. 근데 이제 뒤에 이게 다 그냥 세팅을 해놓은 다음에 한 번에 다음 주 이제 내일 다음 주 플랜을 다 짜니까 그때 짤 때 짜면서 이제 마지막에 얘를 세팅을 해요. 그렇게 저는 좀 구조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메인 바인더는 거의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하고 있다 정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메모 노트를 저는 많이 쓰는 편인데 볼 수 있는 것들 요즘에는 FT 수출 인증을 좀 받고 있어서 그 수출 인증 받는 거에 대한 관세사님이 이제 해야 될 것들 이런 것들을 그냥 세팅해 놓고 연구개발 전담부서라고 해서 이게 세금 덜 내려고 하는 건데 어쨌든 이거를 하는 부분도 이제 요청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그냥 체크를 해놓으면은 빨간 펜 그냥 체크를 해놓으면 이거는 이때 해야 된다 그냥 이런 식으로만 볼 수 있게 세팅을 해놓고요. 그래서 하고 있는 프로젝트로 했던 게 그거를 죄송한데 네. 안에 속옷 없으면 좀 위에 한번 올려주시겠어요? 아, 네. 아니 이 통 자체를 통 자체를요? 속옷 없죠? 네. 이 친구도 그렇잖아. 오 이거가 오늘 왜 왔는지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아, 그냥 할 거 뭐 제가 많이 있는 건 아닌데요. 이건 추천받은 책이라 여기서 정치하노? 이거는 제가 그냥 책상에 보면은 예전에 한선영 마스터께서 말씀해 준 건데 책상에 이제 책꽂이를 두고 여기에다 두면은 이거는 내가 계속 보는 책이고 그냥 이쪽 책꽂이 있으면은 가끔 보는 책이고 근데 이거는
초정밀력은 제가 매뉴얼을 만들다 보니까 음. 여기다 그냥 꽂아놓고 계속 보고 하거든요. 그래서 보는 것들은 키워드를 전 적어놔요. 그렇지. 그래서 키워드 적어놓고서 요게 한 번씩 독서 시즌 1 때 했던 방법이에요. 그래서 오피스 파워 정리력은 일단 이건 전체 다 세팅하려고 이렇게 해놨거든요. 전체 다 세트. 그러니까 한 번에 다 아, 깨려고요. 오케이. 그래서 그거는 적어놨고 음. 정리력 강의 자료고 정리력 요약한 거를 제가 해놨고요. 이거는 처음에 이제 대덕 마스터님이 주셨던 자료고 세 번째는 정리력 때 사진 찍어놓은 건데요. 사진 찍어놓은 것들에 나 대한 선배 사진 찍은 거 출력한 거예요? 네 와. 이렇게 해서 메모는 제가 꾸준히 할 예정이고요. 네 이건 번째는 너무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교재가 아니고 선배님이 그날 사진 찍었던 걸 교재화했는 거잖아. 네, 오 대박. 네 번째는 이거 마지막에 주셨던 양식으로 괜찮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할 거 다 이렇게 쓰고 있었어요. 꾸준히 계속 쓰면서 어떻게 방향성을 잡을지 제가 계속 쓰는 걸로. 지금 제가 드리고 싶은 바인더가 딱 이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기존에 정리력이라고 하면 그날 받은 거에서 끝나버려야 돼요. 근데 선배님이 어쨌든 저는 이건 완전 대박이라고 생각해요. 그날 사진은 찍어. 그리고 어떻게 한다? 그럼 찍는 거에서 끝난 거죠. 근데 선배님은 그걸 또 아이디에이션하고 그럼 우리가 사실은 메인 바인드에 아이디어 노트를 적지만 수준이 다른 아이디어가 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 이거 요즘 계속 들고 다니면서 이거는 보거든요. 선배님들 진짜 본받으셔야 되는 게 제가 그냥 만들어서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게 완전 본질 중에 본질이고 내 업무를 한 바닥에 다 그려낼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말 좀 해주세요. 네. 그래서 이걸로 좀 세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로 하면서 요즘에는 이 수출 인증을 좀 받고 있는데 인증고 인증 관련 스터디 부분이고요. 인증 관련 이제 서류고 미팅 내용이랑 나중에 인증서 발급이 되면은 꽂아 놓으려고 이렇게 세팅했는데요. 그래서 품목 분류로 수출 인증할 때는 HS 코드나 이런 것들이 중요한데 그 코드 구분한 거라 제가 지금 수출하려고 했던 부분에 대한 이제 R&D를 하려고 R&D 부분들 제가 하는 것들은 네. 제가 노란색 색연필로 항상 칠해놓거든요. 그래서 그 칠해놓는 것들이랑 이것도 이제 수출 인증을 받을 때 품목이 들어가는 부분에 대한 것도 해놓고요. 그리고 실제로 제가 서류 제출한 것들을 들어가고 수료증도 있고요. 뭐 이런 자료들이고요. 뭐 미팅 내용들 했던 것들 조금씩 넣어놓고요. 마지막에 자료 있으면 자료 넣으려고 해놓고요. 저는 예전에는 다 이 큰 바인더로만 했는데 조그만 바인더를 예전에는 같은 가격인데 그냥 큰 거 사는 게 낫지 않나 생각을 했어요. 지금 이것도 엄청 중요한 포인트예요. 근데 작은 거를 안 했었던 이유가 되게 멍청했다 생각이 드는 게 크니까 안 하려고 해요. 맞아요. 조그마니까 이거 조금 얼마 안 되잖아요 사실. 근데 이게 큰 거 들어가면은 반도 이게 엄청 작거든요. 맞아. 그러면은 이거를 안 보게 되거나 그런데 조금이라도 채워지니까 그냥 내가 해야 될 일이 더 이거 다 채워야지 조금밖에 안 남았으니까 약간 이런 느낌으로도 가기도 하면서 조그만 바인더를 요즘에 더 많이 사가지고 슬림 바인더. 네 슬림 바인더로 해서 지금 이분들 지금 뭐 질문 탑배지랬다. 네 저기 목차를 저는 보통 목차를 짜면 위에서부터 이렇게 짜서 밑에는 언제든 더 채울 수 있도록 할 텐데 이렇게 띄워놓은 이유는 뭐예요? 4개로 끝낼 거예요. 옆에 또 분류 맞아, 인덱스하고 맞아. 맞춘 거지. 요 네, 높이랑요? 네 저는 개로 그렇게 끝낼 추천드리고 싶고. 어. 자, 선배님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이렇게 완성본 분류도 되겠지만 스턴베리 같은 경우는 채워지는 분류도 될 거예요. 근데 초반에는 저는 이 작업을 많이 하시길 추천드려요. 왜냐하면 분류가 계속 늘어나는 것보다 좀 큰 분류를 딱 때려놓고 자료를 좀 활용을 하는 게 훨씬 더 하고 지금 사실 20mm하고 30mm가 두께 차이밖에 없는 거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게 우리 정리력에서 얘기했던 대로 얘기하면 아웃풋 이미지예요. 그 목차 인덱스 얘기할 때 일의 완성된 이미지를 뭐 그려놓고 시작한다는 얘기했을 때 그러니까 이 자료는 요 정도가 될 아이고 어떤 자료는 100페이지 넘는 자료인 거를 감이 없는 사람은 무조건 큰 거에다 넣으려고 하고 감이 좋은 사람은 요거를 잘 분류하는 거를 활용을 하는 거죠. 한 개 더. 얘를 슬림바인더 하는 거예요? 네. 아. 얘가 그냥 일반 바인더라면 제가 아무래도 얇으니까 조그만 바인더보다는 네. 슬림 바인더가 그래서 저거 뭐예요? 조건 없어요. 네. 세 가지던데? 그러니까 두 가지. 24mm인가가 없어진 걸로 제가 알아요. 아, 얘보다 초슬림 바인더가 있어요. 완전 좀. 근데 초슬림은 죄송하지만 안 추천. 걔는 그냥 완성된 어떤 자료를 제품화하는 건 모르겠지만 우리가 하는 분류하고 하는 역할로는 별로예요. 불편하기도 하더라고요. 이렇게 맞아.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포인트는 자 선배님 봐보세요. 저도 지금 딱 이 상태거든요. 저는 이 메인 바인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여기에 집중을 해보고 있는데 이게 왜 중요할까요? 이렇게 한번 메인 바인더를 써보는 게 일단 앉으시고 그냥 이거 쓰면 직원들도 알려주기 쉽고 얘만 해도 어느 정도 되는데 우리가 저걸 왜 써봐야 될까요? 우리 지금 하고 있는 코치 과정의 이 메인 바인더 얘는 워크 스타일이 들어가요. 워크랑 라이프 스타일이 두 개가 같이 들어갔는데 쟤는 라이프 스타일 위주여가지고 그렇죠. 그것도 엄청 큰 포인트겠죠. 그러니까 정리할 때 제가 했잖아요. 머릿속에서 하나하나 정리하지 마시고 끄집어내라고. 그러니까 16가지 섹션에 채우려고 한번 해보니까 없는 것도 보이고 있는 것도 보이고 부족한 것과 잘하는 게 보이는 상태에서 줄이는 건 쉬워. 근데 저걸 안 해본 사람이 이거 쓰면요 요 안에서 머리가 더 이상 진전이 없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마스터 과정까지 어떤 분도 크게 오해하시는 게 특히나 코치나 마스터 한 분들 중에 바인더 안 쓰거나 못 쓴 사람이 많아요. 근데 그래도라는 책에서 제가 너무 인상 깊었던 게 어떤 여자아이가 모래 그 바닷가에 파도 치고 왔다 갔다 하는데 그 애매한 공간에서 모래 성 지는 애들 있잖아요. 그럼 파도 시계 오면 이게 없어지잖아. 그럼 엄마 아빠 와가지고 아이고 아까워라 어떻게 지었는데 막 하잖아요. 근데 애는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그 책에서 엄마 괜찮아. 나 그거 짓는 동안 너무 재밌었고 난 지을 수 있는 능력이 있잖아. 저는 그거라고 생각해요. 마스터 했던 분들이 바인더를 안 써도요 조금만 동기부여되면 바로 쓸 수 있는 과정을 엄청나게 축적하는 경험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상호 선배 제가 오랜만에 이야기한 거 딱 들으면서 이제 일이 녹아난 바인더들이 나오기 시작했구나라는 게 좀 많이 느껴져요. 이전에는 제가 그런 소통을 할 일이 크게 없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요 정도 되면 이 트렁크도 제가 궁금했는 그거예요. 그냥 서바인더만 들고 오는 느낌 말고 이게 실제로 만약에 활용을 이렇게 하고 있으면 좀 상업이 엄청나게 또 잘 풀릴 수 있는 그 구조를 잘 만들어내고 있는 게 아닌가. 저도 바인더를 예전에 썼던 주간인데요. 쓰다가 현장에서 일하게 되니까 얘를 쓸 이유가 잘 못 쓰게 없더라고요. 되죠. 네. 써도 똑같은 일 반복이니까. 맞아. 네. 그래서 쓰다가 여기 보면은 거의 20년도까지 쓰다가 안 쓰게 됐어요. 맞아. 그러다가 올해부터 다시 써야지 하고서 썼거든요. 그러면서 지금 이 얘기 너무 중요한 얘기예요. 썼던 게 다시 중앙계획표 해가지고 이게 작년 말부터 이제 썼던 거예요. 다 벼있지만 그래도 계속 쓰면서 개선해 나가고 조금씩 막 늘고 다시 세팅해야지 하고서 했거든요. 그러면서 컬러 체크도 사실 잘 안 했거든요. 저는 컬러 체크의 의미가 있지만 뭐 사람들마다 다 다르다라는 생각도 하기도 하고 그래서 근데 이 과정 하면서 다시 컬러 체크하기 시작했고 의미를 다시 깨달으면서 또 하게 되고 그래서 환경에 자꾸 저도 넣는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사실은 다르게 들으면 그러니까 표현하는 분 입장에서는 이게 엄청 좀 부끄러운 이야기가 될 수도 있어요. 마스터까지 있는 사람이 바인더 안 썼거나 컬러 체크 안 해? 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저는 이게 정말 살아있는 이야기거든요.
상호 선배가 만약에 잘 못 쓰다가 아예 안 쓰고 있으면 좀 부끄러워질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바인더를 쓰는 사람에서는 이거를 잘 알고 있어야 되거든요. 무턱대고 나는 바인더 무조건 잘 쓴다고 생각하면요 중간에 쉽게 내려놓게 돼요. 왜냐면 그런 영역이 아니거든요. 인생이란 게 늘 지금처럼 뭔가 전성기처럼 잘 될 것만 같지만 그렇게 안 날들이 상당히 많더라는 거죠. 그럼 우리 잘 될 때는 솔직히 누가 말 안 해도 잘해 밤새가 일하거든요. 근데 잘 안 되면 그냥 훅 꺼져버리잖아요. 저는 선배님들이 바인더를 통해 가지고 키워야 되는 거 저는 회복도라고 생각해요. 떨어진 건 누구나 떨어져. 못 일어나. 힘들어요. 근데 나는 바인더가 있기 때문에 덜 힘들었고 조금 덜 포기했던 것 같아요. 솔직히. 진짜 그 말도 안 되는 목표 12년간 매주 지속적으로 쓰자라는 게 저는 진짜 궁극의 목표였거든요. 건너뛰지만 말자. 잘 쓰고 못 쓰고 카라치가 그 비본질이고 나 계속 쓰는 거. 와 그렇게 하니까 마음도 편하지만 시간이 축적되면 될수록 이제는 12년 쓰니까 책, 독서, 코칭, 컨설팅, 강의 다 어마어마하게 기하급수적인 성장을 한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선배님한테 드리고 싶은 얘기가 그거예요. 너무 열정적으로 몰입하는 시간도 필요하겠지만 그게 단시간의 호흡이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좀 긴 호흡으로 그렇다고 또 너무 미적지근한 마라톤 하듯이 계속 뛰지는 않으셨으면 좋겠는 거죠. 이번 기간 동안은 조금 더 속도 낸 전력 질주까지는 아니어도 그래서 그런 운동할 때도요 1시간 운동을 하는 제일 효과적인 방법이 있대요. 달리기를 한다면 60분을 걷거나 60분을 뛰는 것보다 50분을 걷고 10분을 무산소로 뛰는 게 최고의 효과가 있다고 해요. 또 여러 가지 설이 있겠지만 전 바인더가 딱 그런 존재라고 생각해요. 그게 어찌 보면 업별로 다르겠지만 3P는 봐보세요 선배님들. 일 못하는 3P 직원은요 누군가 일을 한다면 매달 열심히 할 거예요. 근데 저는요 어떤 스타일이냐 딱 두 가지만 말씀드리면 10월부터 2월까지 미친 듯이 몰입해요. 왜 바인더 그때 70% 80% 판매가 될 거거든요. 다이어리잖아. 그리고 또 언제 코치 리더 한 달 전에 저는 몰입할 것 같아요. 매달 열심히 하는 건 기본일 수 있는데 매달 열심히 집중하는 게 아니고 우리 회사가 어떤 흐름이 있는지를 알고 이쯤에는 몰입하고 이쯤에 좀 이완해줘야지 사람인데 근데 계속 미친듯이 일하니까 미친놈 돼버린 거죠 그냥. 그래서 상훈 선배님 오랜만에 너무 뿌듯합니다 진짜. 이게 정말 웃긴 게 제가 아까 쇼라고 얘기했잖아요. 지금 상훈 선배가 너무 두 번째 쇼를 잘해준 거예요. 저거 자체가 보여지잖아요. 어떻게 일하고 있고 어떤 마음인지가. 하고 그 뭐 묻었다고 하는 이런 이야기는 상훈 선배밖에 못해요. 하고 그거 모르는 사람은 왜 바인더 안 드세요 마스터님이? 뭔 모르는 소린 거지. 함부로 그 사람의 바인더를 보고 평가를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개개인별로 정말 많은 스토리들이 있을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거 가지고만 판단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 그래서 너무 좀 울림 있는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자 우리 후배님들 좀 선배님의 어떤 살아있는 이야기 들으니까 좀 어떤지 짧게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그동안의 그 노하우들이 그러니까 오래 일단은 써오셨으니까 그 노하우가 이렇게 다 저희한테 전수가 된 것 같아서 저는 다 전수됐어. 이야, 내 필요 없네. 나 필요 없네. 배울 게 많아서 네, 적용할 부분도 있었고 그 스님 바인더의 그 얘기도 인상 깊었고 저도 열심히 써야겠다고 반성하는 또 시간을 갖게 됐습니다. 마치면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개인 제일 처음 말씀해 주실 때 고객 제공용 바인더를 만들겠다라고 한 게 굉장히 인상 깊었거든요. 그래서 고객한테 줄 수 있는 바인더 결국 이제 두꺼운 회사 속에서라고 저는 받아들였는데 그렇게 좀 더 회사를 위해서 되게 다양하게 고민하는 모습이 너무 멋있었고 사실 저희는 기업부설 연구소가 있고 관련된 작업들을 했었는데
아까 그 공문을 이렇게 네. 그 공문 저희도 받았거든요. 요즘에 다 받고 있어가지고. 네. 체크 끝 이랬는데 저는 그거를 이제 프린트해서 특히나 저거는 그냥 프린트한 것도 아니고 저종이에 맞춰서 또 축소해가지고 그게 다 정성이고 시간이라는 거를 제가 요즘 하나하나 배우고 있거든요. 이렇게 만드는 것도 분명히 인증 작업, 인증 그 수출 인증 한 번 하고 나면 끝날 거란 말이죠. 폴더로만 정리해도 충분했을 텐데 분명히 그 정도로도 충분히 금방 해내셨을 텐데 이렇게 하시는 게 이게 다 마음을 얼마나 쓰고 있는지 얼마나 이 회사를 사랑하는지 너무 느껴져서 많이 반성했습니다. 반성 타임이었던 거죠. 고객한테 제공하려고 했던 바인더 아이디어는요, 대부분은 다 카탈로그로 만들어서 맞아요, 주는데 카탈로그를 보면 다 옆으로 누구가 누구 카탈로그인지 모르잖아요. 근데 이걸로 그냥 주면은 누가 봐도 눈에 보이고 그냥 제가 책상에 딱 꽂아놔 주면은 그냥 거기 있으니까 보세요 하면은 그걸 찾아서 볼 수 있으니까 대부분이 물어보는 게 너희 이것도 있었어? 이것도 있었어? 이라는 말을 되게 많이 해요. 그러니까 이것도 있었어를 해결해 주려면 어떻게 할까? 그렇게 했었을 때 고객 관점에서는 어떻게 하면은 얘가 더 편하게 고객이 받을 수 있을까를 봤었을 때 얘도 다 찾아봐야 되잖아요. 카탈로그도 줬잖아요 하고서 찾아보게 할 수도 있지만 그냥 이렇게 세팅을 해놔서 주면은 그냥 눈에 보이니까. 그래서 그런 거를 좀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카탈로그를 만들어 제공하는 부분. 그리고 이것도 그 아까 그 건설업 하셨던 그분의 바인더를 이제 대표님 미팅 때 들으면서 이것도 이런 식으로 하면서 내가 어떻게 하면은 고객한테 더 될까, 더 좋은 방향으로 갈까를 생각을 해서 구상을 해본 거거든요. 그게 좀 아이디어로 좀 좋았었어가지고 저도 이렇게 만들어야겠다 좀 생각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선배님들이 다른 분들의 사례를 제대로 들여다보는 게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왜 그 말씀드리고 싶냐면 내 업종에 누군가가 바인더 쓰는 사람이 별로 없을 거예요. 다른 업인데도 본질적으로 들어가 보면 정말 활용할 수 있는 게 무궁무진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네, 사인 선배님. 저도 같은 마스터지만 되게 선배님 마스터로서 되게 많이 반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고객 제공용 바인더 만든다고 하시면서 저는 고객이 뭐 누구에게 이렇게 쇼하면서 보여줄 게 우선 제 직무로서는 많지 않은데 제가 저희 학교에 올해까지만 있고 다른 학교로 이동해야 되거든요. 그랬을 때 제가 어떤 일이 맡겨질지 모르는데 이제 저희 항상 유학 모집이 이제 키포인트이다 보니까 그냥 말로 설명하시거든요. 저희 유치원 이렇게 되어 있고요. 뭐 말로 이렇게 설명을 하시는 걸 많이 봤어요. 그랬을 때 고객 제공용 바인더를 예비 학부모님, 우리 아이를 맡겨줄 학부모님께 우리는 이런 걸 하고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게 되게 중요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고 저는 얼마 전에 양아라 마스터님이 여기에 어린이집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오시는데 어떻게 바인더 쓰고 있는지 보여주면 좋겠다라고 하셨을 때 제가 집에 왔을 때 주로 업무 바인더는 학교에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거를 바인더에 하고 있다라는 걸 보고 근데 제가 느꼈을 때 제가 제일 못하는 거거든요. 저희 학교에서 뭐 그렇게 열심히 하는 사람은 아닌데 아나운서마다 이거 보고 나 너희 유치원 애도 보내고 싶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걸 딱 보고 이제 아랑 마스터는 아무 말도 안 하긴 했지만 속으로는 이거 별로 우리 선생님들은 더 잘하는 선생님도 훨씬 많으신데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게 뭐 엄청 대단한 걸 하고 안 하고가 아니라 이렇게 보여지는 게 진짜 중요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그래서 저는 선배님 고객 제공용 바인더를 통해서 또 제 업무랑 연관을 많이 시켜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지금 3시간 10분쯤에 오슬림 코치라고 저번 기수 코치하신 분이 지금 이제 춘천에서 아니다 강원도에서 하여튼 행사 마치고 넘어오고 계신데
그 서영 선배님이 그래도 짧게라도 서바인드 좀 가지고 오신 거 있으세요? 뭐 많이는 많이 아니어도 이분이 그러니까 지금 상원 선배는 컨셉 자체가 모든 바인더들을 업무에 잘 활용하고 있는 사례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서영 선배님은 일단 서바인더 쪽으로는 제가 조금 강점화를 시키고 있는 하나의 모델이에요. 이렇게 그러니까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조금 제가 드린 뭐 하나의 훈련하고 있는 거나 틀도 조금 설명해 주셔도 좋고 그거 간단하게 한 번만 얘기해 주시고 윤미 선배님 을까지 일단 좀 듣고 오케이? 어떤 거를 말씀? 일단 서바인더를 조금 설명을 해주세요. 많이 안 가지고 와가지고 저는 우선 이 두 권만 가지고 갔거든요. 두 권만 갖고 왔는데 근데 제가 마스터님이 나는 언제 집중한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저도 집중할 때가 있거든요. 바로 이런 공개 수업할 때 집중을 해요. 그래서 저희 유치원은 보통은 1학기 때는 동료 공개 수업을 하고 2학기 때는 학부모 공개 수업을 하는데 제가 추구하는 거는 내가 너무 많은 에너지를 쓰지 않는다. 대신 수업할 때 아이들이 즐겁게 놀이할 수 있는 환경을 구성해주고 아이들이 그 환경을 만들고 재밌게 놀이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라고 하는 게 제 나름의 핵심이거든요. 일 많이 안 하고 싶어가지고 그래서 저는 이게 22학년도 동료 공개 수업 때부터 만든 거예요. 그게 바로 제가 3P 교육을 22년도부터 들었고 나서 여기 이런 걸 하나씩 만들게 됐거든요. 저도 처음에는 만들 생각을 못했고 이런 자료들이 항상 제 외장하드에 저장되어 있었는데 이거를 듣고 나서 이렇게 해봐야 되겠다라고 해서 이렇게 모아져 있고 그리고 나서 어느 때부터는 이런 아이디어 노트를 항상 이렇게 적게 됐어요. 여기에 그래서 서바인더 자체 아이디어 노트를 네, 활용해 그래서 주신 수업할 때 나는 이런 아이디어를 쭉 해가지고 하니까 제가 약간 좀 일을 중구난방식으로 하고 닥쳐서 하고 하다 보니까 저는 3P 오고 나서 가장 많이 바뀐 게 EMS 전략을 세우니까 저는 항상 하루 전날 했거든요. 하루 이틀 전에 시작하고 그러면 일의 완성도가 좋을 수가 절대 없는 거예요. 근데 EMS 전략으로 하니까 이걸 EMS는 뭐죠? 해야 될 일이 오늘까지다 그러면 그 중간에 이쯤이고 그 처음에 시작할 수 있는 게시일을 시작해가지고 시작하는 날과 끝나는 날이 끝나는 날은 결정되잖아요.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역상 스케줄 해가지고 들어가는 그런 부분인데 그래서 이렇게 항상 아이디어 노트를 작성하고 있고요. 이번에는 제가 머릿속에 생각한 거를 좀 다시 이렇게 정리를 해봤거든요. 이렇게 해서 그래서 사실은 이 수업 공개할 때 좀 어떤 피드백을 아이디어 되게 신선하고 좋았다라고 하는 걸 피드백을 들었어요. 이렇게 하는 것처럼 해서 사전 준비하고 근데 제가 이날은 저도 수업 준비하고 너무 바쁘니까 정신 없어서 전체 환경 구석은 찍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선생님들 하시는 거 이렇게 찍어주는 거 해가지고 각 아이들이 하는 걸로 이렇게 나타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게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코지가든 하면서 아침 루틴이 되게 많이 있잖아요. 그랬을 때 제가 최근에 다시 시작한 게 신문 본계적을 다시 시작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 때 리더 과정 했을 때는 신문 본계적을 해야 돼서 모든 사람이 하는 건 아닌데 확장 본계적이 일부여가지고 그때는 잠깐 했었어요. 잠깐 하고 나서 제가 이번에 최근에 맞다 이걸 다시 시작해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이렇게 신문 본계적을 작성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저 양식 만드시는 아니 이건 3P에서 주고 아유 진짜요? 그래서 리더 과정하면 3P에서 주고 제가 버추 카드라고 해서 56가지 버추 덕목이 있는데 이제 이런 거를 내가 명확하게 알지 못하니까 아이들한테도 잘 설명하지 못하고 아이들 지도하는 그런 거랑 우선 제 감정이 되게 엄청 좀 불안정한 그런 부분들도 있어서 저는 이거를 감사일기와 버추 카드 쓰는 걸로 통해서 많이 회복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 긍정선언문 쓰는 거랑 제가 이번에 또 다시 큐티를 하기 시작해서 큐티 하는 그런 날마다 하는 일상들을 큐티 뭔지 아시죠? 네, 나름 기도하는 약간 성경 말씀 보고 이렇게 하는 그런 파이어, 부분들을 여기에 모아놓고 하는 두 가지를. 자 일단 잠깐만요. 지금 이제
어떤 걸 좀 말씀드리고 싶었냐면 서영 선배님이 나중에 제가 다음 회차에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들을 좀 보여드리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 게 지금 우리가 서바인더로 하면 제일 많이 하는 게 과거와 그러니까 과거 바인더들 많이 만드세요. 그러니까 완료된 결과물을 정리하는 바인더들. 근데 저는 선배님들이 꼭 했으면 좋겠는 게 진행 중인 과정에 대한 바인더를 좀 만드는 습관을 들이셨으면 좋겠거든요. 이걸 조금 다르게 표현하면 성장의 가시화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과정의 가시화이기도 하지만 성장의 가시화. 그래서 예를 들면 제가 독서 수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지금 선영 선배님이 한 1년 반 정도 매달 수업을 듣고 있어요. 그때마다 제가 판서를 할 거 아니에요. 판서했는 걸 PPT로 만드는 수준까지 갔어요. 그러니까 기존에는 제가 했던 강의를 메모해가지고 PPT로 해서 출력을 했다면 그 다음 버전인 제가 판서했는 게 막 60장 이상의 PPT로 정리가 되더라고요. 요새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오늘 또 이거 미리 말씀드리면 재미는 없는데 오늘 또 우리가 이렇게 코칭을 받고 있잖아요. 선생님 선배님 저렇게 메모를 누가 보면 좀 어설프게 하는 것 같아. 근데 이분은 저 목표가 아니에요. 메모 목표가. 저걸 바탕으로 다시 그걸 또 PPT로 판서를 만들어 버려요. 왜요? 뭐 여러 가지 목적이 있는데 본인이 정리를 위한 것도 있고 뭐 저한테 좀 공유해 주는 것도 있고 또 팀원들한테 공유해 주는 목적이 있는 거죠. 근데 이게 좀 일상이 돼버린 거예요. 정리를 위한 정리가 아니고 정리를 해서 공유를 한다든지 아니면 자료를 조금 더 시각화를 해놓은 자료가 많을수록 그걸 활용할 거는 엄청나게 많아질 수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이 매달 조금씩 똑같은 강의인데 정리가 많이 차이는 안 나요 사실. 근데 그걸 1년 전과 비교를 한번 해서 보면 이분의 성장도 보이고 이 제가 진행했던 뭐 과정이나 이런 것들도 또 변화가 보이는 그런 포인트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과정의 가시와 성장의 가시와 서바인더를 활용해가지고 그걸 우리는 버전업이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그래서 한 번에 완성된 좋은 결과물을 가지고 정리하는 것도 좋은데 저는 반대로 시작할 때 껍데기 만들어 놓고 하든 아니면 진행 중인 게 순차적으로 잘 축적이 돼가지고 그게 모였을 때 엄청난 스토리가 되는 그 스토리 바인더들이 선배님들이 앞으로 잘 적용적으로 좀 잡으면 좋지 않을까. 그러니까 결국 쉬는 시간 전에 제가 한마디로 마무리하자면 서바인더를 그냥 분류하는 스크랩용 플라스틱 바인더라고 생각을 덜 하셨으면 좋겠어요. 얘는 유기체고 얘는 우주를 담을 수 있고 얘는 과정과 결과와 시작 전과 끝나고 나서 내가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나오는 결과물은 완전히 달라질 수 있고 거기에서 누가 더 잘게 쪼개고 누가 더 제대로 분류하느냐에 따라서 값어치는 완전히 달라질 수 있는 게 이 서바인더의 다재다능함, 무궁무진함이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네, 15건 만드는 것도 중요한데 좀 내 스스로가 내 업을 메인 바인더에는 좀 훅 할 수 있는 좀 후킹 요소, 좀 미끼 던질 수 있는 그러니까 한눈에 탁 보이는 그런 정보들을 좀 닫는 훈련이라면 그걸 과정과 스토리와 이런 매뉴얼들을 쫙 보여줄 수 있는 게 이 서바인더를 활용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고 메인에는 줄이고 핵심을 담고 서브에는 그걸 잘 표현하고 스토리가 담기도록 하는 그런 거를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 저희는 한 18분 동안 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윤기 선배님 이제 마무리 하셔야 되죠? 네. 네. 하시면 오슬림 선배님 오시면 전기수였으니까 또 이렇게 지금 이제 얼굴 챙길 것 같은데? 네. 전화 없었네. 잠깐만요. 어디십니까? 문정 금정역? 사진. 그러면 조심히 비전홀입니다. 비전홀. 그냥 네. 그냥 리. 그냥 오세요. 이때 시간 없어. 옛날에 이렇게 네. 노트가 있었어. 그것도 여러 문정역에서 한 5분 정도 걸린다고 하거든요. 열었다 닫았다. 저 화장실 조금 더 갈게요. 이거 저거 경선배 이거 조금 더 봐봐봐. 저는 경 선배님이 이렇게 갔으면 좋겠어요. 이게
아니. 이런 느낌으로 책도 관련된 책, 서바인더도 이런 식으로 딱 해가 저는 법 네. 조항 많이 인쇄해줬는데 법조항요. 왜냐면 예를 들어서 저는 연구 전담 부서 아까 만드신다고 하셨으면 네. 그 연구 전담 부서 관련 법을 다 프린트해 놓거든요. 음. 그 법 조항은 프린트해야 보기가 저는 편하더라고요. 그건 한글 파일로 잘 안 봐서. 저는 그거 그냥 자료만 세팅해 놓고 이제 평가 오면은 이번에도 평가 왔었거든요. 아. 그 평가 왔을 때 그거 보여주면 끝나는 거라. 어... 그래서 문제되는 거 없이 그냥 그걸로 끝내고. 왜 거기 해당하는 뭐 법에 나오는 뭐 할 때는 뭐가 필요하다라는 게 다 법에 다 나와 있으니까. 그것까지는 자세하게 하진 않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봐서 법만 프린트해 놓고 이번에 이거 검사 왔었을 때는 어떤 활동을 하냐 했었을 때 그 활동 자료와 연구 노트. 네, 연구 네네네. 노트와 뭐 이런 거 보여주고 누가 담당자며 뭐 이런 것들만 와서 물어봤거든요. 맞아. 근데 그 자료 보여주고 담당자 분이랑 저랑 이제 미팅하고 또 한 30분 있다 갔어요.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어떤 연구하세요? 연구는 사실 많은 연구를 하고 있지는 않아요. 저희가 R&D라고 하면은 고객한테 어떻게 하면 편하게 정비를 할 수 저희는 B2B라 정비소에 대부분 납품을 하거든요. 뭐 하면 더 편하게 정비를 할 수 있을까 해서 공구들을 만들어줘요. 뭐 그거를 다 연구 개발로 할 수 있어요. 어쨌든 이거를 하는 의미가 연구 개발